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서 15세기 조선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28글자로 나라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어떤 위대한 리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뭐 새로운 문자 하나 만들었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그 거대한 벽 자체를 허물어버린 그야말로 혁명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15세기 조선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때는요, 글을 안다는 게 그냥 지식이 아니었어요.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의 특권층만이 독점하던 아주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당시 상황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한쪽에는 복잡한 한자로 모든 정보를 독점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지배층이 있었고요. 반대쪽에는 글자를 모르니까 자기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했던 대다수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이 둘 사이에는요, 정말 거대한 소통의 벽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글자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배우기 힘들었길래 이 문자라는 게 지배층이랑 백성들 사이에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때 유일한 공식 문자가 바로 한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개가 넘는 그 복잡한 글자들을 마스터를 하려면 몇 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에만 매달려야 했어요. 그러니 뭐 당연히 돈 많고 시간 많은 상류층 아니면 아예 엄두도 못 낼 일이었죠. 글을 모른다는 게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도 읽지를 못하니까 알 수가 없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써 하소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농사 잘 짓는 법이나 아플 때 필요한 의학 주식처럼 진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정보에서도 완전히 소외되는 거죠. 결국 이 글자의 벽이라는 게 신분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족쇄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이 견고한 벽을 이건 당연한 게 아니다. 이건 깨부셔야 할 불이다라고 생각한 리더가 나타납니다. 바로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왕, 세종대왕이죠. 조선의 네 번째 왕이었던 세종은 진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백성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의 모든 통치 철학은 애민정신, 그러니까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세종의 리더십 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 내용을 보시면 그의 스타일이 딱 드러나는데요. 첫째, 정말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백성들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집중했어요. 둘째, 과학과 학문을 엄청나게 장려하면서 미래를 내다봤고요. 셋째,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신하들과 밤새도록 토론하는 경연을 통해 늘 함께 답을 찾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백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리더였다는 겁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그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해진다. 아, 정말 이 한 문장에 세종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백성이라는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세종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백성들 스스로가 지식을 얻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를 쥐어줘야 한다는 걸 말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럼 세종은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의 해답은요, 한마디로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더 어렵게 푼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갔어요. 누구라도 며칠이면 배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하게 과학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세종은 이미 1443년 훨씬 전부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443년에 새로운 문자를 완성해내죠. 여기서 바로 끝난 게 아니라 3년 동안 다듬고 준비해서 1446년에 온 나라에 공식적으로 딱 반포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직접 시작하고 마무리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이 이름을 한번 풀어보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와, 이름 자체에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죠. 신분, 재산,
배움의 정도?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진정한 의미의 모두를 위한 문자였던 겁니다. 이 설계 과정을 보면요, 정말 천재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1단계,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요. 한자는 우리말이랑 안 맞아. 그리고 너무 복잡해. 2단계, 과학을 적용합니다.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소리가 나는 원리, 즉 음원학에 기반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단순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몇 년씩 공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은 하루, 좀 늦어도 며칠이면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설계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글자가 세상에 나왔을 때 과연 조선 사회에는 어떤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까요? 훈민정음의 등장은요, 그 견고했던 지식 독점의 성벽에 아주 커다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게 반포됐다고 해서 갑자기 다음날 모든 사람의 글을 읽고 쓰게 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전에는 정말 소수의 지배층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식의 성에 이제는 수많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이 활짝 열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요, 정말 사회혁명에 가까웠습니다. 문맹률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특히 그동안 억압받았던 여성이나 일본 서민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된 거예요. 또 소통이 잘 되니까 당연히 나라의 행정 효율도 올라갔고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도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드디어 지배층과 백성을 갈라놓았던 그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사상 최초로 밭을 가는 농부가 느끼는 억울함이 임금이 내리는 명령과 똑같은 글자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와, 이 문장이야말로 훈민정음이 가져온 평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종의 이 위대한 업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리더십의 교훈을 던져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세종의 훈민정음 프로젝트를 요즘 쓰는 말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저는 이게 완벽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그리고 포용적 혁신의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실제 사용자인 백성이 얼마나 쉽고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오직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해서 만든 정말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간 혁신이었던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세종의 리더십이 얼마나 독보적이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강력한 법과 힘으로 국가를 통제하려 했던 진시황이나 화려한 궁전을 지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던 루이 14세 같은 군주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죠. 세종이 사용한 도구는 교육과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왕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는 과연 어떤 지식의 벽이 존재할까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의 세종대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